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채채입니다. 늘 저 혼자만 카메라 앞에 늘 섰었는데 오늘은 따라 예전 영상부터 쭉 보셨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구독을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영상에 종종 나오던 미래형 강코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영상 시작할 때 그 트레일 러닝 하는 영상에 종종 나왔었잖아. 여자가 산에 갈 때 누가 같이 옆에서 찍어주고 같이 맨날 같이 붙어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뭐 남자친구 아니면 뭐 남편이겠거려니 생각하시겠지 했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더라고. 도대체 저 옆에 카메라 찍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강코치가 누구냐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 그치? 그래서 아예 드러내놓고 한번 해보자 해서 강코치랑 오늘 새로운 포맷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영상 포맷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라던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저랑 채채채랑 강코치랑 토크 방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가 운동을 함께 한 지 벌써 10년 정도가 됐어. 그래서 운동을 함께 같이 한 운동하는 커플로서의 10년 유지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운동을 함께 계속 해오는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은 남편 혼자 이제 운동을 하시고 아내분은 이제 관심이 없다던가, 새롭게 시작한 뭐 20대 커플이 뭐 운동을 같이 하고 싶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0년 동안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트레일 러닝 하기 전에는 자전거를 탔고, 같이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같이 취미가 이렇게 맞아서 같이 하니까 되게 부럽다, 되게 보기 좋다, 이런 얘기들을 10년 동안 되게 많이 들었잖아. 우리가 10년 동안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잖아.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 우리 자랑인가? 남자랑 여자랑 그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초보 때는 뭐 재미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 이게 실력 차이가 나거든. 그 실력 차이를 극복하면서 계속 이 재미를 유지하면서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나는 오빠가 맨날 맞춰주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근데 남자가 맞춰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사실. 그치. 여자가 이전에 운동을 많이 해와서 실력이 월등하지 않는 이상 남자가 맞춰주지 않으면은 뭐 방법이 없어. 가끔 이렇게 물어보거든. 뭐 동호회에서 만나신 거냐, 뭐 운동 각자 하다가 만난 거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둘은 10년 전에는 아예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었지.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가 중간에 일본 워홀을 갔었잖아. 출퇴근할 때, 장 보러 다닐 때 쓰려고 이제 그런 생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오빠가 놀러 오면서 그 자전거를 타고 되게 재밌다. 다시 한국 가서 그때 자전거를 혼자 샀잖아. 하이브리드를 사서. 하이브리드 폄하하는 거야? 왜 그러? 아니 아무튼 하이브리드를 그때 혼자 사서 나 없는 동안 그 외로움을 그 자전거 타면서 달랬잖아. 중고 17만 원. 그래서 이제 내가 귀국하고 나도 자전거를 사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사이클을 타기 전에 픽시라는 자전거를 내가 귀국하자마자 사고 같이 이제 픽시를 타자고 해가지고 그때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지. 픽시를 그때도 막 열심히 탄 건 아니었잖아. 오빠는 열심히 뭐 탔겠지. 근데 나는 뭐 타는 거는 재밌는데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실 부분인 게 사실 나와서 타면 재밌어. 근데 그거를 계속 지속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 나도 그랬고. 다 그렇지, 처음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그렇게 살도 하는. 타고 막 그러니까. 맞아.
아 그건 거 같아. 특히 여자들은 어. 살이 타니까 그런 거 싫어하고, 남자들도 살 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여름에도 막 팔토시에 레깅스 입고 마스크 다 쓰고.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심한 거 같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야외 활동하는 것에 되게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살 타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게 막 되게 살 타고 막 그을리고 이런 게 좀 이제 멋이지. 멋으로 바뀐 거지. 그들만의 프라이드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빠가 자전거 사줬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남자의 심리가 살짝 의아하면서 궁금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사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이야. 이 재밌는 거를 내 여자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면은 되게 그 로망이 있잖아. 그래서 많이들 그러는 것 같은데 오빠가 한 1년 있다간가? 아무튼 그때 나를 자전거를 사줬어. 그때 자전거 얼마였어 그거? 한 100만 원 했었나? 100만 원까지는 100만 아닌가? 원밖에 안 했어? 그때 당시 뭐 어리기도 했었고 그래도 내 또래에서는 여자애들은 이제 그 취업하고 이러면은 명품 백 같은 거 하나씩 사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 백 같은 건 없었는데 이제 오빠가 그 100만 원 넘는 자전거를 사주니까 내가 가진 나의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 된 거야. 진짜로 나 그 얘기를 했어. 회사에 가가지고 100만 원 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 근데 오빠는 무슨 생각으로 무슨 심정으로 나를 그렇게 비싼 걸 사줬어? 아니 근데 그게 다른 남자들도 그런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내 어떤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를 하는 것 같아. 이 컵에서 더 좋은 컵을 돈을 들여 샀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미안함이 좀 있는 거야. 나 혼자 좋은 나만 좋은 거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는 거지. 여자친구한테 재투자를 하는 거야. 적당선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추후에 내가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문이 열리지 않나. 오빠 양아치네. 오빠는 빅픽처였네? 그러면 엄청 어떤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 남자들이? 그건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받고 한 1년을 안 탔잖아. 더 안 탔잖아. 그때 회사가 너무 바쁘고 나 그때 사회초년생이어가지고 회사 들어간 지 바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나 그 회사에서 엄청 시달리고 막 이래가지고 자전거를 탈래야 탈 수가 없었어. 거의 한 반년 넘게는 자전거를 손에 꼽을 정도로만 탔었던 것 같아. 그때 오빠 그냥 혼자 타고 있었나? 혼자 타고. 그러다가 오빠가 의외로 내가 예전엔 몰랐는데 의외로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더라고. 나처럼 내향적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야.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 만나도 안 만나도 상관없어 나는 사실. 근데 오빠는 사람에 대한 뭔가 그런 갈망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오빠가 참다 못해 나는 동호회를 나가야겠다 그랬었거든. 나 근데 오빠가 그때 동호회 간다고 했을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왜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은 나는 그때 우리가 20대 후반이었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이가 되게 어린데 어리고 푸릇푸릇한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뭔가 이게 왜 그렇잖아. 여자가 30대 되면 뭐 꺾인다 뭐 막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오빠가 동호회를 간다고 하니까 동호회 가면 여자애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탔던 픽시가 어린애들이 되게 많이 타서 우리는 되게 나이 많은 노인네 축이었어. 10대 애들도 있었고 거의 뭐 20살, 21 많아봤자 22살 막 이런 애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가면은 막 여자애들도 있을 거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게 나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가면은 막 자전거만 타? 여러분 동호회 가면 운동만 하냐고. 가면 운동하려고 뭐냐
맥주 마시고 치킨 먹으려고 가는 거지. 그래서 막 가면은 막 여자애들도 많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이럴 텐데 막 머릿속에 막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입은 돼 있으니까 막 후기 같은 거 막 찾아봐. 후기 같은 거 막 찾아서 어떤 여자애들이 나왔지? 막 나 이랬거든? 오빠 몰랐지?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 동호회를 나갔어? 그냥 놀고 싶어서. 진짜? 그냥 오로지 그거.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타고 싶어서? 사실 이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이야.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운동하는 커플, 같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운동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거든. 여자친구와 등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막 커뮤니티에 글에 막 어떤 글들이 있냐면 여자친구가 친구들하고 동호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느냐 막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 의외로. 근데 댓글들이 하나같이 미쳤냐 그런 소굴처럼 표현을 하더라고. 남자들이 보통은 동호회에 여자들 만나러 많이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여자 만나러 뭐 그렇지. 여자 만나러 가는 거잖아. 그리고 왜 소모임 그런 어플에서 보면은 막 남자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남자 모집 마감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만약에 오빠가 내가 그러니까 운동이 아닌 뭔가 다른 오빠가 하지 않는 어떤 취미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동호회에 나가 보려고 한다 이러면은 오빠는 나가. 아니 지금은 나가라고 할 것 같아. 아 지금은 지금은 나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글쎄 나도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나도 같이 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같이 했나 봐 우리가 10년 동안. 내가 차라리 같이 이 취미를 즐겨서 둘이 놀러 가면 놀러 갔지. 그 동호회가 사실 말이 많잖아. 무슨 말이 많아?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지 오빠. 무슨 말이 많냐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일이 벌어지지. 근데 사실 트레일 러닝은 이게 너무 약간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산을 뛴다고 약간 이런 넘사벽의 느낌이 처음에 있어서 트레일 러닝에서는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다른 모임에 비해서. 그리고 남자 퍼센테이지도 너무 많고. 나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 운동을 한 경험치들이 다 달라서 능력 차이가 너무 달라. 같이 운동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어. 모든 운동이. 그건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맞춰주는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자전거 같은 거 같은. 근데 트레일 러닝이라고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 그게. 다 똑같은데 연령대의 분포가 달라. 내가 느끼기에는. 등산에서 유입되는 인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소 연령대가 높지 않나. 대부분 결혼을 했어. 맞아.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많고. 맞아. 미혼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다 애인들은 다 하나씩 있는 느낌? 맞아. 그 이성 간의 문제 같은 그런 거는 좀 애초에 생각을 안 하고 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에 부담이 없어. 맞아. 아니 또 모르지 또. 또 몰라. 우리가 모르는 또 곳에서. 곳에서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또 모르지. 근데 그 우리 카페에도 그렇고 은근히 이제 와이프랑 같이 트레일 러닝을 하려고 한다. 혹은 등산 요즘에 이제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처음에 운동을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커플이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좀 벌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실력 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력 차의 문제보다는 내 생각엔 둘 다 힘들어서 사실 그 보통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많이 이제 케어를 많이 해주잖아. 뭐 무거운 거 같은 거 뭐 들어준다던가 너무 힘들면은 이제 어디에 잠깐 앉아있다 간다던가. 근데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은 종종 싸우는 커플 많지. 싸우는 커플들이 눈에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막 찬란하지만은 않아. 진짜 한 번도 등산 안 가보면은
너무 힘들잖아. 그때부터 여자의 머릿속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아씨, 내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뭐 이쁜 막 샤랄라 드레스도 샀는데 원피스도 사고 나 얘한테 잘 보이려고 뭐 뭐도 사고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땀만 막 졸라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막 그때부터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싹 가라앉지. 그럼 남자친구는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이 감지를 해. 왜 그래? 힘들어? 많이 힘들지. 좀 쉬었다 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자친구는 그냥 표정 무표정해서 아니야, 그냥 가. 그냥 가. 말은 안 해. 이제 아무튼 왔으니까 이제 정상은 보러 가야 되긴 돼야 되는데 힘은 들고 막 짜증 나고 막.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남자친구가 무너지면 안 돼. 그렇지. 남자친구가 본인도 같이 힘들어.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케어할 정신머리가 없어져. 그럼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그날은 이제 끝이야. 끝인 거지. 근데 그런 커플들이 은근히 많아. 산에 가면. 그 데이트로 운동을 할 거면 남자들이 좀 일단 실력을 키워야 돼? 좀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남자들이 좀 여자친구 집에 보내놓고 좀 어디 가서 운동도 좀 하고 헬스도 좀 다니고 맨날 밤에 친구들 만나 술 먹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둘이 운동을 할 마음이 있다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어디 갔을 때 물을 먼저 따서 줄 수 있는 정신 놓고 내가 먼저 먹지 말고 좀 따서 주고 뭐 이렇게 간식도 좀 챙겨주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좀 만들어 놓고 데려가야지. 처음 시작할 때는 남자가 사실 월등히 좀 잘 해야겠네. 그럼 그래야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잘하든가. 뭐 둘 중에 한 명은 잘 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멘탈을 놓치면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잘 해야.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원래 운동을 하던 어떤 성향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칭찬을 하는 거야. 나 스스로한테. 이 정도 했으니까 되게 뿌듯하다 이래서. 오빠, 딴 여자 같았으면은 이 정도 못 와. 지금 대판 싸우고 벌써 내려갔다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 나나 되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야. 오빠 복 받은 줄 알아.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도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죠. 그래. 야 나 정도 하는 정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게 여자친구도 가는 거 좋아해. 그리고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되게 잘해. 그리고 요즘에는 SNS 워낙에 많이 인증하고 하니까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막 사진 올리고 막 이래. 근데 종종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DM 같은 게 많이 오니까 남자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가 봐. DM으로 막 많이 만나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제 여자친구가 DM을 막 많이 받고 남자들이 막 댓글 막 엄청 달고 막 이러면은 남자친구가 먼저 같이 우리 등산하자 했지만 그때부터는 약간 좀 후회스러운. 그래서 막 싸우는 커플도 많은 것 같더라고. 왜 이렇게 사진 올리냐, DM 받고 그러니까 좋으냐. 근데 그거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미 산에 힘들게 올라가도 그걸로 인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어떤 사진이 생기고 그걸로 피드백이 자주 오니까 그거에 맛을 들렸으니까 그거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파국으로 파국만이 아니 그렇잖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미 한번 그 뭐랄까 틈이 벌어졌달까? 서로 운동할 때 건강한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건강한 마인드로. 내가 진짜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해야지 SNS나 그런 데서 어떤 피드백을 원해서 하면 지금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잖아. 뭐 다른 산을 보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같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겠어? 초보 커플이 같이 시작하면 좋은 종목 같은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런 거 같아. 그런 거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일단 뭐 제일 좋은 거는 실내 운동이 제일 좋겠지 아무래도. 뭐 볼링이나 맞아. 우리 볼링 친 적 있잖아. 볼링이나 뭐 볼링 재밌었어. 탁구를 요즘에 탁구? 탁구도 괜찮다. 탁구도 있는 거 같고 요즘에 또 테니스가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테니스도 한번 쳐보고 싶어. 스쿼시 뭐 여러 가지 실내 운동 자체가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맞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데이트
운동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좀 더 이제 액티비티한 그런 운동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등산이 요즘에 제일 최적화돼 있지 않나. 등산 요즘에 많이 하니까 20, 30대 분들도 너무 많이 하고. 어려운 데 가지 말고 그냥 좀 난이도가 조금 낮은 산으로 해서 그렇게 즐기는 게 좋지 않나. 가볍게 가면 가벼운 마음으로 가면, 근데 이제 사람이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욕심이 생기잖아. 좀 더 어려운 데 가고 싶고 이제 거기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되게 힘든데 오빠는 하나도 안 힘들잖아. 그래서 오빠가 그 너무 큰 실력 차이 때문에 나랑 가는 게 재미가 없진 않을까 막 그 생각하느냐고도 되게 힘들었거든 나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가는 게 되게 힘든데 나 힘든 거 생각하랴 오빠가 지루할까 봐 그거 생각하랴 막 그랬거든. 오빠는 어땠어? 나랑 이렇게 운동하면서 지루하진 않았어? 그냥 같이 가는 거지. 같이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 운동을 할 생각을 아예 접고. 그냥 내가 운동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접고. 접는 거야. 운동 안 돼. 그러니까 운동 하나도 안 되잖아. 완전 아니 그러니까 신박 보면은 나는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오빠는 되게 고요하잖아. 저강도 유산소 정도니까 그냥 어쨌든 유산소도 아닐 때도 있어. 그냥 뭐 마음을 접고 가야지. 내가 오늘 저 같이 가가지고 뭘 하겠다 이 마음을 하고 가면 거기서 좀 실망감이 크지.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야지. 나 운동을 하겠다 하는 거는 따로 운동하고. 그치. 이렇게 계속 말하면은 오빠가 강코치가 모두의 주적이 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사실 오빠가 되게 좀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대단한 것 같아. 나를 이렇게 계속 데리고 그 인내하며 데리고 간다는 것이 사실 그 요즘에도 종종 그 트레일러닝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저 카메라 찍으시는 분 엄청 힘들겠다 막 이런 댓글이 종종 올라오잖아.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댓글에다가 강코치는 저보다 훨씬 체력이 있어서 하나도 안 힘들다고 제가 더 힘들다고 막 이렇게 댓글 달거든. 죽을 것 같은 건 난데 내가 더 힘들지. 그리고 사실 내가 카메라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카메라 들면서 다니는데 내가 더 죽을 것 같지. 이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실 진짜 대단한 거잖아. 예전에 이거 어디 모임 가가지고 이거 얘기했다가 한번 본받아라 막 주변 분들이 막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약간 민망한 적이 있긴 한데 이런 얘기 했었어 그때. 나는 사실 운동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모든 걸 강코치가 다 해주고 나는 그냥 뛰기만 한다. 약간 숟가락만 얻는 사람이다 나는.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 들고 가다가도 너무 이거 버거워서 무겁다 그러면 바로 그냥 오빠 이거 좀 들어줘. 아니, 들어줘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줘. 그럼 오빠가 알아서 뒤처리하고. 지금은 또 안 그러지만 스틱도 예전에는 오빠 스틱 강코치가 스틱 해체해가지고 접어서 여기 뒤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의 다 오빠가 다 해주잖아. 파워젤도 뜯어서 주고 먼저 이렇게 꺼내서 자기야 파워젤 하나 먹어 하면서 파워젤 주고 물 먹고 가자 해서 내가 힘들어 보이면은 물 먹이고. 되게 미화하고 있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랬잖아. 이거 좀 욕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댓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채채씨 너는 하는 게 뭐냐? 근데 사실 내가 계속 이렇게 갑자기 뭐지? 내가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오빠의 역할이 큰 것 같아. 남자의 역할이 사실 더 큰 것 같아. 계속 이거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더 우위에 있으니까. 그만하자. 여기까지. 이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오빠는 운동 같이 하면서 뭔가 오빠도 좋았던 게 있으니까 계속 운동을 나를 시키고 하고 했을 거 아니야. 커플이 같이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은 뭔 거 같아?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뭐 이제 부부
일단은 대화하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돼. 그게 일단 최장점인 것 같고. 서로의 파트너가 된다기보다. 그치. 파트너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파트너는 아니야. 실력 차이가 워낙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남자분들도 그런 마인드는 일단 좀 접어두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일 좋은 건 말했듯이 좀 공감대 형성. 맞아. 내가 어디 가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분야로 얘기를 이어갈 수도 있고 또 얘기했을 때 맞아. 바로바로 알아듣고 맞아. 얘기를 계속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진짜 좋은 게 우리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 단단한 모임이 있다던가 이렇지가 않으면은 혼자서 뭔가를 운동하면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기가 사실 진짜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장비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되게 좋은 거라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되게 평상시에도 되게 자주 하잖아. 실제로 하루 대화하는 거 중에 운동 얘기가 진짜 많잖아. 저번에는 운동할 때 이렇게 했더니 조금 아팠어. 근데 오늘은 내가 다른 방법을 했더니 좀 이쪽이 안 아파졌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래서 좀 더 도움이 되는가 봐 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까 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안 좋았던 거는 뭐였던 것 같아? 안 좋았던 거는 일단 이중 결제가 돼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뭘 사든 다 두 배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달리기 트레일러닝 하기 전에는 자전거를 탔잖아. 그 때는 거의 지옥이었어. 그치, 지옥이지. 지금이 되게 천국이야. 그치. 모든 종목이든 처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본 도구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사실 되게 싼 이거 준비하면서 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자전거는 진짜 노답이더라고. 노답이지. 다 공감할 걸 근데?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타본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에 공감할 거야. 자전거는 너무 비싸. 일단 자전거부터가 비싸고. 여기서 끝. 자전거 얘기 그만하자. 그래. 힘들다. 숨차다. 너무 힘들다. 나도 지금 아무튼, 너무 힘들어. 함께 운동해서 나쁜 점은 돈이 2배로 나간다는 거가 일단 제일 나빠. 첫 부분에 얘기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 여자를 계속 지속성을 느끼게 해주려면 아니 이 사람 돈을 계속 써야 된다고? 그렇지. 왜냐면 이 사람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운동하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단벌 신사 되면 안 내가 되니까. 내가 지금 착장한 거보다 저 사람 옷이 이뻐 보이고 보통 여자들은 이제 외향적인 거에서 많이 이제 어떤 비교를 느끼니까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단벌 신사 이게 요즘같이 SNS에 너무 이 세상에서 피드 보면은 같은 날 같아. 단벌 신사는 정말 최악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는 또 옷을 안 살 수도 없고 같이 운동을 하면 여하튼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여자친구랑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운동하고 카페 하나 안 가? 맞아. 밥도 먹고 또 그래야 되면 나 혼자 할 때는 예를 들어 10,000원 쓸 거 여자친구랑 하게 되면 20,000원 쓰게 되고. 그치. 나 혼자 나가면 그냥 뭐 편의점에서 그냥 대충 하나 먹어도 되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가면은 카페라도 카페 가야 그런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또 나는 생각이 드는 게 여자의 입장에서 같이 하면은 보통은 주말에 같이 할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트인데 내 예쁜 옷 못 입고 운동복 입고 서로 막 뭐 뛰고 뭐 하고 막 땀 흘리고 이런 게 나는 초반에 그게 되게 조금 아쉽더라고. 이게 뭐 데이트인가 뭔가 약간 좀 그렇더라고. 부부가 운동을 같이 하면 안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어른들이 싫어해.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싫어해. 왜? 나는 그게 약간 좀 되게 좀 스트레스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사실 진짜 우리가 막 되게 막 빼빼 마르고 막 앙상하고 막 호리호리한 타입은 아니잖아. 되게 건강한 타입이잖아, 둘 다.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되게 무슨 피식도 못 먹고 다니는 애들처럼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힘든 부분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나도. 그거는 풀 수 없는 문제야.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들 들으시는, 꼭 부부가 아니어도 많이 부모님한테 들을걸? 너 그러다가 뭐 다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실걸?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 전에 그 모임에서 어떤 분도 막 너 그러다 죽는다 어머니가 그러셨다잖아. 근데 사실 부모님을 안심시키기에는 그냥 운동을 안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 아무튼 이제 내 말은 그거야. 밖에 나가면 다른 분들은 막 우리 멋있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응원을 받고 싶은 가족한테는 응원을 못 받는 약간 현실이 되니까 좀 안타까운 거지. 되짚어 보면 10년을 운동을 하면서 늘 좋지만은 않았잖아, 사실. 그게 나는 그 어떤 위기의 그게 부상인 것 같아. 자전거 탈 때부터 크게 한 번씩 사고가 났었잖아, 자전거. 그때 생각은 진짜 너무 아찔해.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하고 싶지도 않고. 트레일러닝 하면서도 부상을 당했잖아.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좀 공교롭게도 같이 부상을 당해서 좀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 그래서 긍정 하는 거야.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다 낫게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 내가 이거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저번에 진짜 갑자기 한 8년, 9년은 전혀 기억에 잊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든 그 사건이 있는데, 오빠 왜 예전에 픽시 탈 때 나 몰래 휠 산 적 있잖아. 내가? 그 기억 안 나? 그 픽시 탈 때 그 왜 성대 거기서 샀었잖아, 휠. 한 40만 원이. 40만 원인가 그때 그랬지. 나는 이제 자전거 탄지 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0만 원짜리를 나도 몰래, 아무리 지가 지금 돈 많이 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오빠한테 엄청 뭐라고 했잖아. 오빠 미친 거 아니냐고, 오빠 뭐 미래 없냐고 오빠 막 사는 인생이냐고, 지금 돈 모아야 되는데 제정신이냐고, 올바른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고. 아무튼 그 40만 원이라는 그 가격에 엄청 쇼크 받았고, 또 나 몰래 샀다는 거에 엄청 쇼크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가 아니야. 되게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야. 기혼자분들은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 러닝화 같은 거 트렁크에 넣어놓고 집에 안 들고 간다던가. 근데 오빠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샀어? 아유, 오래돼서 기억 안 나. 휠이 너무 사고 싶었어? 아니 근데 내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거는 나 나름의 절충을 한 거지. 뭐 90, 80, 뭐 70, 60, 50 이렇게 해서 40만 원짜리로 최대한 그게 나 나름의 최선이었어. 그게 최선이었어? 그게 최선이었다고? 근데 그것마저도 겁나 열받았는데 최선이었다고? 그것마저도 사실 그 당시엔 비싸다고 느꼈으니까 이거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짧은 거지. 후일은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짧게 생각하는 거네, 남자들이. 동호회 같은 데나 여러 사람 만나면서 가끔씩 듣는 얘기가 뭐 와이프는 운동을 안 해서 잘 모르니까 원래 정가 50만 원짜리인데 뭐 한 5만 원짜리다라고 해가지고 좀 적게인데 심각하게 적게. 그렇게 얘기해서 사는 사람. 시계를 예를 들면 이게 정가가 얼마였지? 이게 한 70 얼마였나? 70 넘지. 시계를 70만 원 주고 산다고 하면은 미친 사람이잖아. 나가라고 하지. 그치? 나가! 애플 워치나 뭐 그런 거는 사람들이 보통 알잖아. 이건 얼마 정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구라칠 수가 없고 그런 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딱 봤을 때 되게 뭔가 애플워치처럼 되게 뭔가 잘 이뻐 보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사실 적정선의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지. 7, 80짜리도 이거 한 10만 원짜리야 라고 해가지고 나 운동할 때 너무 사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사는 거지 몰래. 맞아. 옛날에 재우가 그랬지. 갑자기 재우 얘기를 왜 해, 여기서. 보고 있던 나? 아 근데 이제 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뭐 아무튼 용돈을 모아가지고 오빠가 그 사이클 휠을 산 적이 있잖아. 근데 나는 그때 오빠가 휠 산다고 했을 때 뭐 사든지 말든지였거든? 왜냐면은 본인 용돈 모아가지고 사는 거니까. 근데 오빠가 그때 휠 사면서 엄청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야. 내가 휠을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고맙다는 거를 몇 차례나 말을 하는 거야. 진짜 고마워하는 거야, 나한테. 아니, 근데 오빠 말로는 그때 아니 다른 와이프는 자기 용돈 모았다고 하면은 뭐 뺏어가는 와이프도 있고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내 용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갑자기 번외적인 얘기인데 응. 그 용돈을 모으면 응. 그 용돈 모은 걸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얼마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사면 응. 그게 가정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치. 그걸 왜 거기다가 썼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 그런가 사람도 보다. 많은 것 같아. 그런가 보다. 지금 우리 사정이 이런데 지금 너는 네 용돈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가 쓸 정신머리가 있냐 지금 이거지. 아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운동하는 커플로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운동하는 게 마냥 좋지는 않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 안 좋은 점도 있었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커플 이 어떤 구도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제일 좋은 건 공감대 영역. 그게 제일인 것 같아. 맞아. 사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누군가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도 애가 없으니까 너네 애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 아, 그때 나중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하면 되지.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땠어? 이런 토크 괜찮은 것 같지? 나중에 어떤 재밌는 이슈나 다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 좀 제보 많이 해주시면은 우리가 되게 재밌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나중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민거리? 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볼까 그럼? 여러분 안녕! 드디어 끝났다.